생성 인공지능 세상, 소피스트에서 탈출하는 삶. 오늘날 우리는 생성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많은 이점과 함께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소피스트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생성 AI도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지만 그 답변이 항상 진리나 윤리적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성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근거를 검토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이해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AI 개발과 활용에 적용해야 합니다. 생성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는 소피스트의 함정에서 벗어나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지식과 윤리적 삶을 추구하며 인간의 가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피스트란 누구인가? 소피스트는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하던 특정 종류의 교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현자, 알고 있는 사람, 지식을 주고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했으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궤변가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주로 떠돌이 교사로서 논쟁과 설득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보다는 설득을 중시했으며 종종 윤리적 기준을 무시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인간의 지식과 진리가 상대적이며 주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진리나 도덕은 없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소피스트의 철학은 당시 아테네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는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민주주의 사회로 변모하면서 소피스트들은 웅변술과 수사학을 가르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주로 웅변술과 변론술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당시 아테네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민회와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소피스트들은 이러한 기술을 가르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들은 논리적 사고와 설득의 기술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대표적인 소피스트로는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가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명제로 유명하며 이는 모든 진리가 인간의 인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며 개별적인 경험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르기아스는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언어와 논리의 한계를 탐구하며 인간의 인식 능력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대조. 소피스트들은 진리보다는 설득에 초점을 맞추고 윤리적 가치를 무시한다고 비판받았습니다. 플라톤 역시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적 철학을 반대하며 진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이데아 이론을 통해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소피스트 철학은 새로운 시각에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는 오늘날 철학의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았으며 소피스트들이 주장한 인간 중심적 사고와 실용주의적 접근은 현대의 정치, 사회, 교육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피스트 철학은 단순히 고대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철학입니다.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는 철학적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비판적 사고를 장려했습니다. 그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겸손한 자세로 지식을 탐구했습니다. 반면 소피스트들은 설득력 있는 논변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며 진리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인간의 지식과 진리가 상대적이며 주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진리나 도덕은 없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웅변술과 수사학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주장하며 모든 판단의 기준이 각 개인의 감각적 경험과 유용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피스트들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보편적 진리와
도덕적 절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대화법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도록 유도했으며 이는 그의 삼파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그의 부모님의 직업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공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그는 마치 조각가가 돌을 다듬듯이 상대방의 비논리적인 부분을 끊임없이 질문하여 무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또한 산파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그는 상대방이 자신의 영혼 내부에 있는 진리를 스스로 산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영혼을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소피스트들은 주로 돈을 받고 지식을 가르쳤지만 소크라테스는 보수를 받지 않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는 두 철학자가 교육의 목적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음을 나타냅니다. 소피스트들은 실용성과 이익을 중시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진리와 도덕적 성찰을 중시했습니다. 결국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차이는 그들의 교육 방식과 목적, 진리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지만 소크라테스는 보편적 진리와 도덕적 절대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이성을 통해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과 대립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그의 철학적 유산은 오늘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성인공지능 시대의 소피스트 함정, 오늘날의 생성 AI는 소피스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지만 그 답변이 항상 진리나 윤리적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AI는 학습한 데이터에 따라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AI의 답변을 검토하고 그 근거를 확인하며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이해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도록 유도했으며 이는 오늘날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둘째, 우리는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AI 개발과 활용에 적용해야 합니다. AI가 생성하는 정보와 결정이 윤리적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윤리적 삶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AI의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AI는 도구일 뿐이며 인간의 지혜와 감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AI를 활용하되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내면적 성찰과 도덕적 성장을 중시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생성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는 소피스트의 함정에서 벗어나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지식과 윤리적 삶을 추구하며 인간의 가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자, 정책 입안자,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광범위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과 인간의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윤리적 고려가 기술 혁신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였습니다.